한 권의 책으로 행복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오늘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인 투수이자 지명타자 오타니 쇼헤이가 슈퍼스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야구 천재에 걸맞은 뛰어난 실력과 화려한 플레이뿐만 아니라 인품으로도 사람들을 매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가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시합에서 오타니 선수는 1루 투수 저스틴 벌런더 선수에게 삼진아웃을 당했습니다. 기자가 그때 기분이 어땠느냐고 묻자 오타니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빠르고 품격 있는 볼은 처음이었습니다. 상대 투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대답이었습니다. 품격 있는 볼이라니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늘은 움직임이 둔했다. 다음에는 꼭 치고 말겠다. 더 열심히 연습하겠다와 같이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타니 선수는 우선 상대 투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말할 때 상대의 얼굴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순간적으로 꾸며내기 힘든 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쌓아온 오타니 선수의 인성이 그와 같은 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오타니 선수처럼 남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커뮤니케이션 비결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녹아있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이런 대화법은 상대를 웃음 짓게 하고 흔쾌히 이야기를 풀어놓도록 만듭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비결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기, 상대방을 대화의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기입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입니다. 흔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애정과 존경을 받으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자랑하며 잘난 척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는 이라고 자신을 드러낸들 상대방에게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관심을 끌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관심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의식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요? 라는 질문으로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를 이끌어가면 상대의 태도는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표정이 풍부해지고 과묵하던 사람의 말수가 늘어나며 대화도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사람은 그만큼 자신에 관해 이야기할 때와 자신의 이야기를 남이 들어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이 대화법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사, 부하 직원, 고객, 마음에 드는 이성, 학부모 모임, 친구, 가족 등 상대가 누구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상대방을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상대는 이전보다 당신에게 더욱 관심을 보이며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도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좋은 반응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토록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오늘부터 사람들과 소통할 때마다 지금 대화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를 조금씩 의식해보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일, 연애, 친구 관계에서 극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이라고 하면 조금 낯선 표현의 어떤 개념인지 바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지금 누가 이야기의 주인공인지를 유념하며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에 정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찾았어 라고 말하면 당신은 어떤 말을 건네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첫째, 차종이 뭐야? 얼마 주고 샀어? 연비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때는 차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러한 대화법을 이 책에서는 사물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이라고 칭합니다. 둘째, 그렇구나. 우리도 10년 정도 타서 이제 슬슬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대화에서 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쏟아냅니다. 이러한 대화법을 이 책에서는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대화법이라고 일컫습니다. 셋째, 잘됐다. 차가 있으면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일도 많아지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상대는 물론 자신도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물 혹은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고 싶고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니까요. 다만 자기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면 듣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래도 너무 지루하고 버겁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사물이나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춘 이야기만으로 상대를 즐겁게 해주려면 상당한 수준의 화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전해드릴 포인트를 평소에 의식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상대방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의 포인트는 바로 상대를 생각하기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를 눈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담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의식하기만 해도 당신의 대화는 크게 달라집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사물이나 자신이 주인공인 대화만 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 한가운데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포용력이 생긴 자신을, 인간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상대방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므로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분명 대화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별것 아닌데 몹시 다정한 말. 많이 쓰셨죠? 겉으로 드러난 성과를 이루기까지 거쳤을 남다른 노력의 이면에는 반드시 고충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남모르게 고생한 점을 알아주세요. 상사와 단둘이 차로 이동할 때와 같이 이야깃거리를 생각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회사를 이만큼 성장시키기까지 사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부장님께서는 분명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부하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쑥스러워하면서도 본인 나름의 고생담을 들려줄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부하 직원에게는 당연히 애정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설픈 아부보다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상사가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 때문에 답답할 때도 많지 않으셨어요? 물론 어느 정도 대화에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꺼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활용해보면 놀랄 만큼 멋진 대화가 이어질 테니 꼭 한번 건네보세요. 고생 많으셨죠? 라는 말은 거래처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업무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라. 누구시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넘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생활에 커다란 제약을 가져왔고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면서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행동 반경이 제한되고 대중교통 운행 시간도 달라지는가 하면 기름값이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크고 작은 소식들이 연일 들려옵니다. 사회 전반적인 변화로 인한 소식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차 시간이 당겨졌다는 뉴스가 나왔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이 꽤 당겨졌더라고요. 출퇴근하는데 영향은 없나요? 막차 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 저마다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막차 시간이 당겨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택시 운전사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소 가격 인상이나 지역마트의 폐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 동네 마트가 다음 달에 폐점한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영향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틀림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로 활기 넘치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오든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는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사건,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 혹시 가까운 사람과 관련 있지는 않을까 잠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분명 즐거울 겁니다. 더불어 상대방은 당신이 나를 신경 써준다고 느껴 마음이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당신에 대한 호감이 생길 것입니다. 뿌듯함이 차오르는 말. 보통 표현. 좋은 레스토랑이네요. 좋은 표현. 좋은 레스토랑을 알고 계시네요. 상대방이 추천한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분위기도 서비스도 맛도 훌륭합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내부를 둘러보면서 좋은 레스토랑이네요 라고 칭찬하겠죠. 상대방의 반응도 맞아요 하는 정도로 그리 큰 감정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칭찬의 요령이 있습니다. 바로 칭찬의 대상은 상대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좋은 레스토랑을 알고 계시네요. 누구씨가 다니는 레스토랑은 역시 다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하겠죠. 거듭 반복하지만 늘 상대방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 고수의 남다른 칭찬법. 보통 표현. 훌륭한 인재네요. 좋은 표현. 훌륭한 인재로 키우셨네요. 거래처의 신입사원이나 젊은 직원을 보면서 그들이 직장인이자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다 보면 이런 변화를 감지하는 센스가 자연스럽게 발달하죠. 이런 센스를 발휘해서 그 직원의 상사에게 누구씨를 훌륭한 인재로 키우셨네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고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또한 대화의 상대 바로 앞에 있는 상사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칭찬 방법입니다. 누구씨를 잘 가르치셨네요. 훌륭한 인재로 키우셨어요. 칭찬의 주인공은 상사입니다. 그 사람의 인재를 키우는 능력을 칭찬한 것이죠. 상대방은 별 말씀을요. 본인이 열심히 한 것이죠.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내심 뿌듯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은 신입사원에게 어느 회사 누구씨가 너를 훌륭한 인재로 키웠다고 칭찬하더라고 전할 것입니다. 상사와 신입사원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업무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인 만큼. 보통 표현.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부러워요. 좋은 표현. 당신의 인품이 좋기 때문이겠죠. 상대방의 부하 직원이 훌륭한 인재라면 상사인 상대방에게 잘 가르쳤다고 표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의 상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인 경우에는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훌륭하다.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이다. 라는 뉘앙스를 전합니다. 누구씨의 상사도 좋은 분이시군요. 누구씨 주변에는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네요. 이것도 누구씨의 인품이 좋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부하 직원은 이 말을 상사에게도 전해서 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대화의 기술. 보통 표현. 꼭 오세요. 좋은 표현. 당신이 오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부장님, 이번 회식에 꼭 참석해주세요. 라고 상사에게 권할 때 덧붙이면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부장님이 오시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자신이 환영받는 존재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말에 더욱 큰 감동을 느낍니다. 상사가 그때 말한 회식에 참석할게요. 라고 수락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할 거예요. 겉으로는 별다른 표정 없이 태연하게 그래요? 라고 말하더라도 속으로는 무척 뿌듯해 할 것입니다. 덕분에라는 말의 힘.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자기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의식해 본 적이 있나요? 특히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조언을 얻는 경우라면 좋은 성과를 냈을 때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때도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표현을 잊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과 성과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조직에서 인정받습니다. 당신의 지원이 있었기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꺼이 성과를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장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과장님 말씀대로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표현은 상사의 도움 덕분이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전해져 상대방의 자존감을 자극합니다. 상사도 아니 무슨 당신 능력이 뛰어난 것이지 라고 하면서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기쁘다. 이 한마디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도를 담당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가 잘 성장하여 혼자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후배가 직접 거래처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후배의 자립을 축하하는 기쁜 자리에서 흔히 잘됐다, 열심히 해 라는 말을 건넵니다. 물론 이 또한 훌륭한 말입니다. 다만 앞으로 상대방의 성장과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전하고 싶다면 당신의 성공과 행복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나도 정말 기쁘다. 잘됐다, 힘내라는 말보다 후배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후배의 마음에는 의욕이 샘솟을 것입니다.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특별한 말. 데이트를 하는 연인이 즐거운 식사를 끝내고 헤어질 때면 흔히 오늘 즐거웠어요 라는 인사를 건넵니다. 또는 헤어지고 나서 메신저나 메일로 이 같은 내용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즐거웠을까? 하고요. 상대방의 웃는 얼굴, 상대방이 보여준 반응과 마음 씀씀이, 상대방과 나눈 대화, 상대방이 만든 분위기,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즐겁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즐거웠던 이유를 깨달았다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해보세요. 오늘 만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누구씨와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즐거웠다라고 했을 때와 누구 씨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받는 인상은 확연히 다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동의 크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내가 그냥 즐거웠다는 메시지를, 후자는 당신의 매력이 나를 즐겁게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후자일 때 상대방은 훨씬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힘을 위임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높여줍니다. 듣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신뢰받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감동으로 가슴이 찡해지고 기쁨이 솟구치면서 상대방과의 일체감이 생겨납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위임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연애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외롭게 만든다면 아무리 미남 미녀라도 누군가에게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즐거워요. 이 멋진 표현을 익혀두었다가 예쁜 사랑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노구치 사토시 지음, 최화연 옮김, 밀련 서재 출판 50cm 더 가까워지는 선물보다 좋은 말입니다. 일본 간사이 대학을 졸업한 후 기모노 전문점에 입사해 만여 명이 넘는 여성 고객을 접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깊은 관심을 품게 되고 이를 계기로 이야기 교실을 설립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란 각각 별개였던 두 사람이 녹아들며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책의 제목이 참 예쁜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은 선물보다 반갑고 소중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큰 가치일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말은 어떤 말이었나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더 밝고 행복해지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